개인 투자자에게도 공평하게 제공되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그리고 이건규 대표님이 또 기가 막히게 또 시장을 잘 보시지 않습니까? 2달 전 출연하실 때 그때 막 산타랠리, 그러니까 아마 12월 초에 출연하셨을 거예요. 그때 막 산타랠리 오고 막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2024년 초에 가능하다. 막 6번까지 금리 내릴 거다 막 올라갈 때 이건규 대표님이 조용히 지금 금리 인하 기대는 너무 앞서간 것 같고요. 시장의 기대가 과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냥 아이고 그때 말 들을 거야. 근데 그때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액션은 없었고요. 시장이 약간 단기적인 과열인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었죠. 연말에, 그것도 12월 초에.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불과 이제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한 5, 6번은 인하할 것 같다. 늦어도 3월부터 인하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빨라야 6월 아닌가? 네, 그렇죠. 많이 해야 연내 3번 금리 인하? 뭐 이 정도로 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동일해요. 그때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그렇게 뭐 집값이라든지 이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6월 정도에 시작을 해서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될 것 같다 정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는 조금 그게 이제 금리 인하가 변수였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은 약간 상수에 가까운 느낌인 것 같아요. 거의 그렇게 될 것 같다.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금리 인하는 우리가 애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느리고 더 낮은 폭으로 될 것 같다. 그냥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저 뒤로 놓고. 그냥 뭐 접어두고 이제 그걸 더 이상 뭐 기대감을 갖고 뭐 지켜본다든지 이럴 필요 없이 금리는 그냥 천천히 생각보다 천천히 조금 내리는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도 크게 이제 금리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바꾸거나 의사결정을 뭐 따르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없이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되지 않더라도 뭐 증시가 잘 가면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미국 시장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뭐 금리 안 내릴 거예요? 우리 그냥 사상 최고치 갈게요. 가고 있고. 일본 역시 80년대 버블을 넘어서는 이제 주가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쵸. 뭐 유럽도 마찬가지, 인도, 뭐 베트남 증시 다 좋아요. 코리아만 빼고 한국에 참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더더욱이 뭐 좀 금리라도 변하거나 대외 경제 환경이 좀 나아지고 이거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린 너무 좀 답이 없어서.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제 그 AI 반도체를 갖고 있다는 게 저는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 2년, 3년을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미국이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부분은 그 빅테크 기업들, AI 관련된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이제 달려가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왜냐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AI에 대한 수요는 더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HBM 관련된 수요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일본은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업종이 좀 좋아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약간은 전체적인 디스카운트의 해소 부분이 좀 더 컸다라고 저는 주가 상승이 있어서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미국은 그 빅테크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가 덜 올랐던 부분은 그 레거시 디램, 전통 디램에 대한 수요가 좀 약했던 부분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에 조금, 그리고 이제 중국이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한 부분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정말 억울하다라기보다는 좀 산업 구조상 좀 불가피했던 부분은 있다. 다만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은 어찌됐든 우리도 AI에 어떤 발이 담궈져 있다. 반도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행스럽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뭐 3년, 10년 산업 사이클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HBM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HBM 관련주들이 사실은 꽤 강세입니다. 가장 잘하는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고요. HBM 관련된 소부장들도 역시 이제 같이 강세. 좀 조정을 막 그때그때 변동은 있지만 그래도 뭐 긴 기간은 아니더라도 우상향 추세로는 가고 있죠. 실제로 그 관련주들도 어떻게 투자를 좀 많이 하세요?
저희는 뭐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예. 이제 반도체는 꼭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대부분 저희가 갖고 있는 반도체 주식들은 HBM과 어찌됐든 직간접적으로 좀 엮여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전통 그 D램, 네, 레거시 메모리보다는 네, HBM 쪽으로요. 네, 사실 이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지난해부터도 네. 그 수익률 격차로도 아마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사실 가격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네. 거는 아직은 느껴지질 않는 시기일까요? 근데 AI라는 부분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우리가 뭐 챗GPT뿐만 아니라 뭐 관련된 서비스가 일단은 이렇게 딱 눈에 띄게 딱 나타나는 이제 아웃라이어가 하나 나오면은 결국에 후발주자들이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 따라가게 되는 시기가 생각보다 이게 예를 들어서 20년 만에 나온 서비스다라고 하면은 네. 이게 비슷한 서비스를 나오기까지는 불과 한 6개월, 1년이면 또 금방 따라오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요즘 뭐 전쟁이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뭐 메타를 비롯해가지고 뭐 인텔을 비롯해서 다 뭐 AI 서비스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는 그런 느낌이 받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맨 처음 나왔을 때 지금처럼 성장을 하거나 커질 것을 예상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빠른 확산 속도 내지는 서비스의 질의 확산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듯이 A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이 정도의 서비스를 이제 해줄 수 있을지 몰랐는데 하나가 이렇게 딱하니 나타났고 그리고 다른 업체들이 아 그래 이거야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라고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AI는 되게 빨리 우리가 서비스를 접하거나 손에 잡히거나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은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으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AI의 확산 자체가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될 것 같다.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을 보는 눈높이도 네. 조금은 좀 높이 주가가 잡아놔도 좀 된다. 올랐다고 하더라도 예.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는 섹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HBM 관련주 적지 않은 관련주들을 차익 실현하신 분들 입장에서 약간 또 이제 배가 아픈 국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파가 풀로 돌아가고 있고 예. 주변에 이제 땅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추가 증설하려고. 네, 추가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입니까? 아니 땅이요, 땅. 네, 아니 네. 땅 여쭤본 거예요. 뭐 땅이 어디인지는 저도 아니. 네. 그래서 뭐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판 만드는 회사인데 오. 그래서 확실히 수요가 강하구나. 기판이 HBM하고 연결이 되는. 네. HBM 관련된 기판 만드는 회사. 그래서 땅을 알아본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확실히 검사입니까? 수요가 아니요, 그냥 기판 만드는 회사. 아, 그냥 네, 기판. 네, 이 정도.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또 하나가, 이게 엔비디아가 네, 미국에서 이제 시가총액 2조 달러 네. 넘었었고, 2조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2,600조 원이니까, 네, 코스피 시가총액 다 네. 합쳐도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대단합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도 그 가격에도 네. 거의 800달러 네, 가격에도 또 이제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일각에서는 야, 저거 좀 버블 아니냐. 음, 물론 그 버블 설은 400달러일 때도 나왔습니다만 네, 네. 지금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되게 참 어려운 저는 일인데. 지금 적정가로 보고는 있어요. 적정가. 네, 비싸다가 아니라 적정가. 비싼 것도 아니고 싼 네, 것도 아니다. 네, 적정가로 좀 보고 있고. 오. 다만 이제 미래에 얘가 주가 추가적으로 올 거냐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왜냐면 이제 그것을 확인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과 같은 뭐 저희가 말씀드렸던 AI 확산이 정말로 되는지 이걸 확인하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오르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뭐 CXL이 됐든 뭐가 됐든 갑자기 뭐 어떤 다른 반도체가 나와서 그걸 뭐 좀 대체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뭐 엔비디아의 칩을 좀 대체할 수 있다라든지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엔비디아 주가는 지금 비싼 수준이 되겠죠. 네. 근데 그거는 저는 뭐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잘은 모르겠다. 다만 현재 AI 확산 속도 감안했을 때는 현재의 어떤 밸류에이션은 뭐
막 엄청 고평가로 보이진 않는다 정도까지의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냥 밸류에이션 사실 계산도 잘 안 됩니다만 네. 이렇게 했을 때 야,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싶을 때 메타의 저커버그가 자기 어디죠? 인스타에 올렸나? HBM 아니고 그 GPU를 네. 34만 개를 더 오래 살 겁니다. 하니까 아, 또 이제 엔비디아 네. 뻥 갖고 네. 또 이제 이제 재료가 없나 싶으니까 챗 GPT에서 또 새로운 서비스 네. 나오고 막 소라 영상 근데 나오고 되게 놀라운 게 엔비디아는 이제 분기별로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예. 정말 놀라운 수준의 계속 서프라이즈를 내줬기 때문에 예. 정말 이 속도라고 하면은 정말 그 정도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이는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뭐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아하. 이게 고평가다 저평가다 얘기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미래를 맞추는 영역이기는 해서 근데 현재 상황에서 싸냐 비싸냐는 그냥 적정가로 보인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확인하면서 가야 한다. 네. 그래서 지난번 그 2023년 4분기 실적 발표 때도 거의 전 세계가 계속 네. 이제 무슨 뭐 물가 지표 발표되는 것 마냥 네. 근데 금리 이제 결정 발표되는 것 저는 마냥 한 막 가지 지켜보고. 그냥 단순한 그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네. 예를 들어서 챗GPT가 지금 뭐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한 투자는 더 확대돼야 되는 상황이고 챗GPT만 봤을 때도 네. 그리고 지금 유료 구독자도 지금 너무 그 유료 구독자를 지금 소화하기에도 힘든 상황 정도인 거이잖아요. 그 서비스 자체가 예, 예. 많이 버벅이죠. 그래서 이제 신규로 가입하기도 힘들고 혹은 이제 가입자 중에서도 뭐 하루에 일정 이상 쓰면은 그 조금 블럭이 맞아요. 걸린다든지 뭐 그럴 정도로 지금 수요가 지금 일부만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확실히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썸네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챗 GPT 막 이것저것 막 해보잖아요. 네, 너무 많이 이용했다고 네, 그렇죠. 밤 몇 시 이후에 다시 접속하시라고 해서 나 $20씩 내고 있는데 이거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근데 그만큼 오픈 AI도 자신들 그러니까 설비 투자해놓은 게 이미 챗GPT만 봐도 그런데 괜찮다. 네. 다른 업체들도 또 까지. 신규로 들어서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수요는 진짜 막대할 것 같다. 근데 이게 또 엔비디아가 몇 년치 실적을 또 땡겨온 건지 또 가늠하기도 어려운 네. 상황이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네. 가야 한다. 네. 근데 분기 이거는 실적과 분기 가이던스를 확인하면서 가야 된다. 분기 가이던스까지 네, 그쵸 네.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이 HBM 관련주도 특히 이제 국내 투자자라면 네. 포트폴리오에서 빼놓고 갈 수는 없다. 없죠. 네. 비싼 게 아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잠깐 말씀 주셨지만 테스트 관련된 업체들도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어서 테스트. 네, 테스트면 어떤 반도체 네 테스트 반도체 쪽. 테스트, 네, 왜냐하면 그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테스트에 대한 수요도 그 누적적으로 굉장히 좀 소켓이요? 아니면은 뭐 소켓이 됐든 네. 뭐 관련된 너무 깊이 들어갑니까 제가? 하여튼 그 HBM이 굉장히 생태계 자체도 많이 네, 바꿔 놓는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투자 지형도도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쭉 간다. keep going. 네, 그냥 계속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근데 이제 네. 다만 분기별로 이제 주가 편차는 되게 그러니까 변동성 클 것 같기는 해요. 변동성. 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들도 분기 실적과 분기 가이던스를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동성은 감내해야 된다. 확실히 변동성 크다. 그렇죠. 근데 변동성이 클 때 약간 좀 스터디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분들은 네. 조정받을 때 이제 털리기 쉽사. 네. 근데 스터디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주가 조정받을 때 오히려 물량을 더 늘리기도 하고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그게 진짜 어렵죠. 어렵죠. 네. 진짜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IR이라든지 이런 것도 꾸준히 또 들어야 되는 거고요. 네. 일단 요것도 그래서 keep going. 근데 지난번에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도 keep 네. going 중에 네. 하나가 네.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었습니다. 네. 그때 나오신 다음에 사실 조금 화장품주가 한두 달 조정을 좀 받았었어요. 네. 한두 달 전에 더 좀 길게 조정을 받았었죠. 근데 그때 네. 말씀해 주신 게 연말에 12월 초에 화장품은 들고 있고 네. 빠지면 더 사자 네. 라는 그렇죠.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죠. 최근에 다시 실적 나오고 다시 또 이게 어퍼컷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장에 약간은 방어주예요? 예, 화장품이? 적인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테마가 막 득세를 할 때는 예, 예. 주가 상대적으로 약하고요. 시장이 좀 약하거나 테마주가 좀 약해지면은 확실히 조금 실적의 안정성은 가장 보장된 기업 중에 하나라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는 뭐 방어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실적의 안정성이 있다. 그러니까 실적이 꾸준히 찍히고 네, 우상향도 하고 있고. 네. 우와. 근데 이제 화장품에 있어서 한 가지의 변화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변화가 있어요? 네, 그 미국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 중심으로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하는 중에서 우리나라 포션이 계속 증가하고는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증가할 폭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입액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금액이 한 40에서 45%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미 거의 절반 정도가 수입하는 거의 절반 정도가 한국산이라는 얘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입하는 화장품 가운데 네. 거의 한 45%가 네, 한국산 화장품이다. 네. 그 말인즉슨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좀 가격 경쟁이 조금 일어날 듯한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본에서 한국산 화장품끼리.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주력하고 있는 화장품 그리고 이제 일본에 주력하고 있는 화장품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미국 쪽이 조금 더 투자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주가도 그렇게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오, 일본 내에서 한국산 화장품의 경쟁이 올라간다. 네. 야, 이게 옛날에 뭐 중동 지역에서 우리나라 플랜트 기업들 수주 네. 경쟁 너무 치열해져서 막 가격 경쟁력 떨어진다 막 이거였는데 네. 이제는 화장품이 그렇죠. 일본에서 그러니까 더 이제 치열하게 또 경쟁이 예를 되고.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점유한 비중이 뭐 10%다. 이러면 이제 계속 치고 나갈 수 있는 폭이 있는데 이미 절반 정도가 다 한국산이고 이미 다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격 경쟁에 조금 나설 수밖에 없는 부분은 존재하는 것 같다라고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쪽 수출을 많이 하는 화장품보다 네, 미국 쪽으로 수출 많이 하는 쪽을 조금 더 네, 좋게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보고 뜻이죠. 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사실 요거는 그겁니다. 뭐 대형 화장품 기업이 아니라 네,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ODM 화장품 ODM. 그렇죠. 네. ODM을 그때 좋게 보셨고 또 중소형 브랜드들 또 그렇죠. 마찬가지였는데 인디 브랜드. 인디 브랜드. 네. 인디 브랜드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네, 나서 그랬습니다. 인디 브랜드하고 이제 온라인하고 어. 이제 올리브영 같은 유통 채널의 확산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디 브랜드는 유효하고 그 역시 사실 인디 브랜드들도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에 네. 수출 많이 해서 중국을 네. 많이 받았던 건데 네, 그보다는 미국 중심의 네, 수출 많이 하는 회사로. 네, 이것도 이제 OEM, ODM 회사. 네. 그리고 뭐 중소형 화장품 회사도 좋게 보고 있어요. 중소형 인디 브랜드요. 네, 인디 브랜드 갖고 있는 중소형 화장품 회사. 근데 요거는 일단 약간 그 사이에서도 좀 이제 앞으로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네, 하실 테고요. 네. 뭐 물론 뭐 브랜드별로 이제 그 흥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아마존 판매 순위를 보면은 되게 인상적이긴 하더라고요. 뭐 화장품 이제 판매 순위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1등에서 2등, 20등까지 봤을 때 한국산 브랜드의 어떤 점유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20% 정도는 한국산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중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더라고요. 근데 요것도 그러면은 화장품 뭐 관련주도 비상장이긴 하지만 뭐 코스알엑스 같은 회사가 코스알엑스. 예, 그 요즘 광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 회사가 뭐 페이셜 부분, 네. 페이셜 케어 부분에 1등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오. 뭐 물론 이제 순위는 뭐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긴 하지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올라가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그리고 뭐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조선미녀 뭐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꽤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미국 쪽을 네, 미국 쪽을 조금 더 타겟팅 잘하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봐야 한다. 이 역시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고요. 네, 계속 가져가고 있죠. 근데 그때는 빠지면 더 사자.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지금은 밸류 계속 측면에서. 들고 간다. 아, 계속. 그래서 이제 빠졌을 때 조금 더 늘렸던 부분이 있고요. 오. 네. 지금은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주가가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뭐 지금 비중이 꽤 높아서
아, 이미 르네상스 예, 안에서요? 예. 오. 더 살만큼 늘리기에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마다예요. 투자자마다 네. 아니면 펀드마다 운용사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양극화가 되면서 인디 브랜드들이 좀 네. 저렴한 인디 브랜드들이 더 각광을 받았던 거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소비의 양극화 때문인데 네. 지난번에도 전반적인 소비는 둔화. 네. 그래서 소비는 양극화될 것이다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이건 어떻게 올해 내내 변함이 없을까요? 저는 전혀 변화가 없고 어. 뭐 향후 뭐 예를 들어서 2, 3년간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고는 있어요. 아,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은 뭐 한 1년, 뭐 2년 네. 이게 아니라요. 더 길게. 근데 이제 왜냐면 이 소비라는 게 한번 바뀌면은 생각보다 꽤 오래 가요. 소비 트렌드라는 게 한번 바뀌거나 소비 둔화가 한번 나타나잖아요. 네. 그럼 이게 회복되는데 한 2, 3년 걸려요. 생각보다 소비 흐름이 이게 바뀌는데. 왜냐면 소비 패턴이 잘 바뀌지 않는 게 월 지출액이 내가 소득액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네. 월 지출액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거를 줄이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을 때 줄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뭐 통장 돈 빠져나가는 거 보면 네, 알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줄이는 것도 사실은 되게 비탄력적으로 줄어들고 그렇죠. 한번 줄어들었을 때 올라가는 것도 상당한 또 시간이 또 소요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는 그냥 저는 계속 지속될 것 같다. 아, 그래서 소비 트렌드가 큰 틀에서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테무 이런 쪽이 네.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게 싸니까. 그 영향이 좀 있다. 저가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예쁜 쓰레기가 온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일단 한국에서 막 만 원에 사도 2천 원에 되게 사니 합리적이에요. 가격만 놓고 네, 보면 가격만 그렇죠? 놓고 보면 합리적이고 뭐 무료 배송했다가 물론 이제 뭐 한국에서 구입하면 좋겠지만 근데 동일한 제품인데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뭐 유통몰에 가서 사는 거랑 네. 테무에서 사는 거랑 가격이 많게는 10분의 1 가격 10배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이제 정상품이 온다면. 근데 똑같은 상품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네. 확실히 그쪽이 늘어나는 게 트렌드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차피 이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비 트렌드를 봐야 하는 거고 네. 돈의 흐름을 봐야 하는 거니까요. 네. 그 틀에서 화장품도 인디 브랜드 그리고 OEM, ODM 쪽으로는 네. 특히 이제 미국 쪽 수출로 네. 쭉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그리고 거고요. 이제 미국 쪽 판매 순위를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인디 브랜드들 중에서 그런 것들 좀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쪽 판매 네. 순위요? 네, 아마존 판매 순위 검색을 해보면 아하. 네. 이거는 그래서 조금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들 네. 체크 위주로.